최근 위험의 이주화라는 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4년 6월에 경기도 화성에서 아리셀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참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당시 숨진 23명의 노동자 중에 18명이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외주화를 넘어서 이제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넘기는 위험의 이주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위험의 이주화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보고 또 그 심각성을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저는 MC를 맡은 정영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에 계시는 김승석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산업보건, 노동자 건강을 연구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세월호 생존학생, 손배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 근무 환경과 건강에 대해 연구했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좀 억압받고 소외받는 소수자들의 어떤 구조적인 뭐라고 할까요? 건강 문제 뭐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의도했던 건 아닌데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앞에 연구가 다음 연구를 물고 오고 네. 그런 방식으로 인연이 이어져서 지나고 나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이었나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이주 노동자의 사망 원인 분석과 또 지원 체계를 연구하시는 연구 사업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떠셨어요? 가장 놀랐던 건 한국의 이주민의 숫자가 이토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 매년 몇 명이 죽는지에 대한 통계 자체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네. 그것이 연구하면서 확인했던 충격적인 사실이었고요.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노동자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산업재해 통계를 눈여겨보는데 아, 네네.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사고성 재해로 네. 사망했던 사람 숫자가 꾸준히 줄었거든요. 사망률이. 네네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좀 두려웠던 건 그 사고성 재해 사망률의 감소가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급증하는 시기랑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근데 그럴 때 두려운 건 한국 사회가 가장 저임금의 위험한 일자리를 네. 사회적 보호 없이 이주 노동자한테 맡기고 있는데 아, 네네. 이 사고성 재해 사망률의 개선이라고 하는 산업보건 통계가 예. 실은 그런 이주 노동자들의 희생이 예. 죽음이 빠져서 예. 생겨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있었고요. 예. 예. 그런 맥락에서 한국에서 죽어가는 이주 노동자들의 좀 현황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주 노동자 사망 원인 분석을 한다면은 이게 쉽지 않은 연구일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하면은 한국에 뭐 수많은 나라의 이주 노동자들이 있고 또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 정확한 통계도 사실은 부족하고 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그 과정에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언어적 장벽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들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였습니다. 네. 그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체포되고 네. 강제 추방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네. 한국 사회의 근간에 해당하는 노동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연구자인 저를 만나서 네. 자신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말해줄 수 있을까? 예. 혹은 연구자로서 제가 그만큼의 그분들과의 신뢰관계를 갖고 네. 있는가? 네. 라는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했던 네. 활동가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많은 이주민 지원 단체들과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뭔가 사망률은 줄어드는데 이게 이주 노동자들의 숫자가 급증하는 시기랑 겹쳐 있어서 약간 뭔가 의구심이 들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런 내국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사망률, 산재 사망률 이게 높은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률 통계를 보게 되면은 네. 연령 수준을 맞췄을 때 2.3배에서 3.5배 사이로 대략 3배 정도 네. 이주민들이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예.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 집계된 사망 통계다 보니까 네. 실제로 저임금 사업장에서 위험한 일들을 안전장치와 안전교육 없이 예. 일하게 되는 환경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근데 이 통계를 얘기함에 있어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이주 노동자들의 사망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네. 꼭 네.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인 노동자들 중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고용어가지 같은 데서 볼 수 있듯이 건강검진을 통과한 네. 신체가 건강하고 네. 정신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본래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음. 이주 노동자들의 사망률이 더 높다는 것의 네. 의미에서 한 번 더 생각하면 좋겠고요. 음. 또 하나 중요한 지점들은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거나 네. 큰 부상을 당하게 돼서 네. 죽음이 가까워지면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경우는 한국에서 사망한 산업재해 사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국에 돌아가서 사망이 되니까. 그럼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언어적 장벽 등으로 인해서 네. 사망한 이후에도 신고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음. 이 3배라고 하는 수치 역시도 네. 실은 상대적으로 과연 정확한 수치일까? 더 음. 높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우리가 뭐 산재 사망은 그렇게 이제 근로복지공단 통계라도 그 뭐 더 높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잡히긴 하는데 또 그 외의 사망이 훨씬 크다고 또 연구가 됐다면서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1년 동안 사망하는 이주민의 숫자가 몇 명인가를 알 수가 없었던 게 어려웠고요. 네. 힘겹게 구했던 게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를 네. 통해서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네. 외국 국적의 사망자들의 숫자를 예. 알 기회가 있었는데 2022년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확보하고 있는 통계 자료에 일하다 사망했는지 여부는 네.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비자 형태가 노동을 허용하고 예. 그래서 노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은 네. 노동이 가능한 비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과 예. 그리고 미등록인 이주민들을 합쳐서 예. 그들 중에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냐 확인했더니 예. 3,300명이 넘게 나타났습니다. 네. 1년에 3,300명이요. 1년에 3,300명이 넘게 나타나고 그래서 그분들이 모두 산업재해 사망이다. 예. 그런 것들은 알 수 없지만은 예. 노동이 가능한 비자를 갖고 있었고 미등록인 사람들 중에서 이주민이 사망한 숫자가 그 정도였는데 그들 중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인정된 숫자는 200명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0명이 안 되는 그 산업재해 관련 사망 이외에 그러면은 거의 2,800명 이상의 나머지 사망자들은 그 원인은 그러면 아예 알 수 없는 건가요? 이 지점이 중요한 지점인데요. 한 사회가 어떤 구성원을 존중하는 시민으로 다룬다고 하는 것들은 그들의 출생을 기록하고 네. 그들의 이동을 기록하고 그들의 사망을 기록하는 것일 텐데 네. 출입국 관리본부 자료에서도 3,000명이 넘는 이주민들의 사망 중에서 원인이 기타인 경우가 30%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타라고 하는 건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네. 분류 체계였던 거고요. 그와 함께 이주민들의 경우는 변사 혹은 무연고사라고 네. 불리는 사망들이 내국인들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네. 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는 변사, 무연고, 기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출입국의 통계에 보게 되면은 원인들은 적혀 있는데 일단 네. 원인이 체계적이지 않고요. 네. 그리고 원인들에서 가장 흔한 원인들은
쓰여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원인은 병사라고 해서 예. 모든 병을 통칭하는 단어로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예. 그 다음으로 흔한 게 기타였습니다. 예. 병사 기타를 합하면은 80%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무연고나 이 변사와 예. 같은 내용들은 그 통계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제가 무연고랑 변사를 얘기 드렸던 이유는 예.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무연고로 사망한 외국인과 예. 변사로 사망한 외국인들의 통계를 확인했을 때 예. 각각의 경우에 내국인들에 비해서 비율이 매우 높았다는 것들이 주목할 만한 지점이어서 얘기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 그 사망 원인 분류도 뭐 기준 없이 좀 편의적으로 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그 통계가 예. 제가 봤던 모든 통계들 중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통계이긴 네네. 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사망에 대한 통계를 자기들이 정리해서 내야겠다라고 그 역할이 본인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네네. 둘째로 그 통계 자료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있는지도 예. 아직까지는 확인이 어려웠던 면도 있고요. 네. 셋째로 사망 원인에 대한 통계 기술이 체계적이진 전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지점인 것은 실은 사망 원인 기술이 체계적이지 않으면은 무엇으로 얼마나 몇 명의 사람이 죽는지를 알 수가 없고 네. 원인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예방한다고 하는 건 더욱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실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어떻게 죽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들은 한국 정부가 이들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한 알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네. 면과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이나 뭐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은 뭐 구청이든 지자체든 사망 신고를 반드시 이제 하게 되어 있고 뭐 병원에서 이제 뭐 사망 진단서나 이런 걸 받아서 내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사망 신고를 반드시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 규정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갖고 있는 사망 통계라고 하더라도 현실을 다 반영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좀 전에 이제 그 통계의 사망 원인 중에 변사와 무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무연고라고 하는 것들은 실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unrelated 그래서 연고가 없고 그 가족이 없거나 네. 장래 가정을 담당해 줄 지인이 없는 네. 상황들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연구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사건 중에 하나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사망했을 때 그 시신을 처리하고 장례를 치르고 예. 또 본국의 가족을 컨택하고 하는 과정들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네네.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되면은 네. 행정적으로 간편해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아, 장례 네. 비용을 포함해서. 네. 그런 맥락에서 한국에서 사망한 이주 노동자들이 무연고로 사망하게 만드는 행정적인 힘이 있다고 느꼈고요. 네. 그와 함께 또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어떤 지역에서 네. 우리가 경기도 도민이라고 했을 때 네. 경기도 도민이 사망하면은 네. 화장을 하는 과정에서 도민인 경우에 그 도에서 화장을 할 때 네, 저렴하죠. 저렴하게 합니다. 네, 네. 10만 원 이하로 네. 할 수 있는데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경우는 그 지역에서 사망했다 할지라도 예. 그 지역에서 화장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지역 주민으로 취급받지 못해서 아, 화장 네. 비용이 10배 가까이 올라가는 화장 비용까지요. 그래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죽음은 오히려 더 비싸지는 네. 그런 지점들 역시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주 노동자 관련 활동을 하면서 가끔씩 접하는 어떤 사망 사건이 사후적으로 이제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은 본국으로 시신을 송환하는 비용이 너무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이상이다 보니까 개인이 부담하기 힘들어서 그 이주 노동자 커뮤니티에서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비행기 통해서 이제 보내는 걸 가끔 본 것 같고요. 그 과정도 되게 이제 어렵더라고요. 각종 이제 뭐 서류나 절차나 이런 것도 복잡하고 또 국제 장의사라는 또 그런 민간 업체를 통해서 비행기로 실어 보내야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무연고 처리를 하면은 그 행정 절차가 더 뭔가 용이하고
뭐 비용도 적게 든다는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네요, 진짜.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소외 같은 것들을 정리해 볼 때 예, 한국 사회가 한국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밀고는 힘들이 있다고 아, 느꼈는데 네, 네, 일하고 있는 살아있는 노동자들은 미등록으로 미는 힘이 있고요. 네, 사망의 순간에는 사망 원인 불명으로 네, 원인을 모르는 사망으로 미는 힘이 있고 아, 네, 죽은 다음에는 무연고로 밀어내는 힘이 있다고 느꼈는데 네, 이 세 가지 용어들의 영어 원문을 찾아보면은 네, 미등록은 undocumented, 네, 사망 원인 불명은 unknown, 네, 그리고 무연고는 unrelated거든요. 네, 셋 다 어떤 존재를 부정하는 네, 접두사인 un으로 예, un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이고 이러한 어떤 삶과 죽음의 순간과 예, 죽음 이후의 과정이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를 어떤 시민의 경계 바깥으로 예. 자꾸 밀어내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와,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3D 일을 한다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거기에 죽음, 데스까지 포함해서 4D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고 나서도 그게 이제 뭐 언더큐멘티드 포함해서 뭐 3D에 버금가는 3U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왜 이런 환경에서 예,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왜 이토록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못할 네, 것인가라는 질문 같은 게 나오는데 한국인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는 예, 위험한 예, 저임금의 일자리를 임금과 안전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속시키게 되면서 예, 그 일자리에 와서 일을 할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분들의 목소리가 사회로 충분히 나오지 못하고 네, 있는 그게 막혀 있는 예, 이 구조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실은 많은 한국인들이 예, 의도했건 안 했건 그 착취의 구조에 수혜를 받고 네. 있다라는 생각 같은 걸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먹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먹거리나 옷이든 제품이든 이주 노동자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런 사망, 죽음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좀 우리 모두 사회의 관심과 주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깊게 자세히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 다음은 이제 그 죽음의 또 하나인 돌연사 문제를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젊고 팔팔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강검진을 다 통과해서 들어온 노동자들이 일을 고된 노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뭔가 아침에 기숙사에 가보면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는 그런 돌연사들이 이제 늘어가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는데요. 여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돌연사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노동 강도 문제일 텐데요. 네, 실은 돌연사 문제를 바라볼 때 꼭 공유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돌연사로 사망했을 때 가장 먼저 산업재해 인정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은 지난 12주 동안의 지난 3개월 동안의 노동 시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씩을 일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충분히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과로를 했다. 과로를 네. 해서 돌연사로 이를 수 있는 노동 음, 환경에 일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 네. 사망 자체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는 사망했을 경우에 네. 돌연사로 사망했을 경우에 그분들의 근무 시간 기록 자체를 얻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사업장에서 그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는 경우도 드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돌연사가 끊임없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중 상당수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네. 지점이 이 이주 노동자들의 돌연사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지점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이 돌연사 문제도 어,
뭐라고 할까요? 그 부검까지 가는 경우도 드문데 부검을 해도 원인 불명으로 나오거나 뭐 혹은 급성 심장상 맞습니다. 뭐 이런 걸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유가족이 또 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있으면은 뭐 내국인이면은 유가족이 이제 이런저런 항의도 하고 투쟁도 할 텐데 또 본국에서 한국의 어떤 법 제도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시신만 보내달라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 부당하게 네. 안전하지 못한 작업 환경에서 노동자가 죽었을 때 어떤 그 죽음의 억울함에 대한 대리인들이 보통 가족이 되는데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는 가족들이 함께 와 있지 못하고 네.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한국에 오기 위해서 가족의 돈을 다 모아서 네. 큰 돈을 들여오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 이주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언어도 낯설고 네. 비행기 값도 비싼 네. 한국까지 온다는 것이 매우 요원한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파헤치는 과정에서도 제한적이고 더 나아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도 네.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음. 대사관의 경우는 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할지라도 빨리 이 사건이 큰 문제 없이 종결되길 바라는 경우가 네. 많고 네. 그리고 노동자들 편에 서 있는 사회단체나 노동단체들이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컨택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사전에 신뢰관계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위임이나 대리를 받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망을 두고서 법을 전공한 브로커들이 붙는 네. 경우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고 네. 그런 맥락에서 사망의 원인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네.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해 3천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뭐 그 가운데 최소한도로 인정된 산재 사망이 한 200명 이하이고 그 나머지 사망자들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국가 통계의 문제나 산재의 문제나 돌연사의 문제나 또 이주 노동자로서의 어떤 차별 문제나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이런 사망을 좀 뭔가 예방하고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떤 대책이나 이게 필요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그렇게 힘겹게 일하고 많이 죽는 데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해결책을 말하는 건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주 노동자들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네, 한국 사회에 더 힘있게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정주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파악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어떤 것이 어렵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그 모든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지점일 것이고요. 그와 함께 한국인들은 네, 우리가 알고 있었건 모르고 있었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 부당한 구조가 계속 양산하는 불필요한 죽음들의 수혜자라고 하는 사실은 네.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로 보면은 당사자 이주민 이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져야 하고 그것을 우리 사회가 당연히 귀를 기울여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 해에 3천 명 이상이 사망하는 이주민의 현실은 기존에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보기에는 이해가 언뜻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같은 사람, 같은 노동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대안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위험의 이주화에 대해서 오늘 이주노동자 사망 원인 분석과 지원 체계 연구 사업을 해주신 김승섭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